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 오늘 책을 어디를 펴시느냐면은 298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자, 298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등기 이렇게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등기 절차 강론을 배우고 있어요. 강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하나는 강론의 1은 앞에서 배웠어요. 그게 권리의 등기입니다. 권리의 등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권리의 등기 이외의 강론, 여러 가지 등기 이렇게가 나와요.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보느냐 할 때 이렇게 한번 봐봐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디를 배웠냐 하면은 요 세 개를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했어. 하고 난 다음에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할 수 있지. 그럼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럼 실체 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다는 말은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름이 송윤한데 송윤자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느냐면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한 등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배우러 가는데 자, 원점에서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죠?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이에요.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럼 소유권 보존을 하면은 등기부에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고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갑구를. 그럼 만약에 표제부를 만든다면은 자, 표제부가 이렇게 됐거든. 이래 됐어요. 그럼 여기에 표제부 이래 나오죠. 건물의 표시가 나와요. 여기에 표시 번호입니다. 접수입니다. 접수. 소재, 집은 건물의 번호예요. 건물의 번호. 이렇게 돼서 건물의 내역입니다. 내역.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기타예요. 그럼 이제 표제부를 만들 거예요. 표제부. 그럼 표제부를 만들어 보면은 표시번호 1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예요. 여기에 목조, 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이제 표제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표제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갑구. 자, 그럼 이제 갑구는 이렇게 되어졌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 갑구입니다. 그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여기에 순위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러면 1. 소유권 보존의 등기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갑 이래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또 보존 등기를 했지.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갑이 새 집을 지었다면 그 집에 눌러 살면 되는데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그 매매를 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그럼 여기에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 그래가 누구로 넘어갔다? 다른 건 다 생략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생략을 했어요. 그 요거는 소유권 뭐다? 이전. 자, 하나 그걸 잠깐 해놓고 공부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을구입니다. 을구. 소유권 외입니다. 순위번호가 있거든. 등기 목적이 있어.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자, 눈살미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등기부 갑구입니다. 인 등기부 을구입니다. 요게 제목이거든.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여기도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권리자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그러니까
갑구와 을구는 등기부의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양식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갑이 새 집을 지었다면은 소유권 보류등기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이게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면은 을에게 전세 줄 수도 있다 있지.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전세금입니다. 3억입니다. 전세 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전세권자 송윤아입니다. 송윤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 자, 요렇게 하면은 전세권 무슨 등기가 됐다? 설정.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 시작. 이전. 시작. 설정. 그럼 이게 뜻은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의 처음, 그러니까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하는 게 보존이에요. 그죠? 그럼 이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은 무조건 한 번밖에 없고, 소유권 보존은 무조건 1번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갖고 공부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전이거든. 그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입니다. 권리의 주체. 그 주체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갑. 그럼 이제 을에게 매매하면 권리가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뀌었다? 갑에게서 을. 요때 붙이는 글자가 시작. 이전. 그러니까 요 이전은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도 이전되고 전세권도 이전되고 저당권도 이전이 돼.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이라면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되죠? 그럼 전세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저당권도 이전이 뭐다? 돼. 그럼 환매 특약도 이전이 뭐다? 돼. 그럼 가등기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좀 전에 모든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할 수 시작 있다. 이해했어요? 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설정. 자, 칠판을 보세요. 우리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그럼 소유권 외에는 그냥 대표적으로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지. 맞죠? 그럼 여기에 소유권 뭐다? 외. 그럼 여기다가 붙이는 글자가 시작 설정.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글자가 시작 설정. 그러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외에서만 붙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요 세 개를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요 세 개를 새로운 등기라고 말하고 이 세 개를 학자들은 기입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걸 등기부에 기록했다 이래서 기입 등기. 이거는 학자들이 쓰는 용어니까 시험에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입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기입했다는 거. 만약에 기입 등기 이래 나오면 시작 보존, 설정, 이전 이러다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보존 등기를 했어요. 설정 등기를 했어요. 이전 등기를 했어요.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했다는 말은 전세금이 있잖아요. 3억. 맞아. 그럼 바로 썼어. 그럼 문제될 게 없지. 이름이 송윤아. 맞아. 그거 바로 썼어. 이름 문제될 게 없지. 오케이? 네. 그런데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수도 있다. 있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전세금이 4억인데 등기간에 착오를 일으켜서 3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이게 실체관계와 불일치잖아요. 이름이 송윤자인데 그 등기간은 송윤아 펜이라 펜. 그러니까 등기부에 적으면서 송윤자라고 적어야 되는데 송윤아라고 잘못 적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런 게 잘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자, 다시
전세금이 3억이 맞아. 오케이? 근데 살다가 4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계약서상에는 며칠이다? 4억. 맞아요? 네. 그럼 등기부상에는 몇 억이다? 3억.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면 자, 이름이 송윤아 맞습니다. 살다가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송윤자로 개명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호적상의 이름은 뭐다? 송윤아. 송윤자. 등기부상의 이름은 뭐다? 송윤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그런 게 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원점에서 다시 갈게요. 자, 여기라 보세요. 우리는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관계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딱 됐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다, 있지. 그러면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으면은, 자, 요거를 세 개로 나눌 수 있거든.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요 위에 네 개는 요 권리관계에서 하는 등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 위에 밑에 두 개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답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요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이 표시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등기법 시간에 부동산자가 딱 들어가면 아, 저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자가 들어가면, 요 부동산자가 들어가면 어디에다 간다? 표제부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시작. 부동산. 아, 그러면 이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전부 다 시작. 등기. 이거는 갑골구 권리에 관한 등기다. 이렇게 해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갑니다. 등기를 했는데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불일치했을 때 바로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 바로 잡을 때, 자 보세요. 표제부가 불일치하느냐, 갑골구가 불일치하느냐. 요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표제부가 불일치하는 거는 이거, 갑골구가 불일치하는 거는 이거. 하나 됐죠? 네. 두 번째는 불일치하다면 전부가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그럼 전부, 일부를 보세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에 1을 했죠. 그럼 요게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거 이해합니까? 됐죠?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럼 요게 글자 하나하나 3억이다, 2년이다, 송윤하다, 뭐 주민등록번호다, 주소다, 요런 거는 등기의 무슨 일부. 요 글자 하나하나 글자는 뭐다? 일부. 이거는 전부입니다. 한 개의 등기.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용어 정의가 딱 돼줘야 돼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러면 경정은 등기의 일부가 불일치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변경은 등기의 뭐가 불일치하다? 일부. 그럼 이 두 개는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이.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말소는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 말소는 전부가 불일치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말소 회복은 시작.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이거와 이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럼 이거와 이거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그러면 이 두 개는 등기상의 일부가 불일치한데 그 불일치가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민법 시간에 원시적이라는 거는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변경. 아니 너무 쉬워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전세금입니다.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 그러면 정답입니다. 전세금은 사실은 4억이에요. 등기간에 착오를 일으켜서 3억으로 잘못 적었어요. 그럼 이건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걸 3억에서 4억으로 고치는 거는 시작. 경정등기. 맞아요? 네. 자, 3억이 맞는데 살다가 4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나중에. 그럼 이걸 3억에서 4억으로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이제 이따도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게 이제 되거든. 이 밑에 거는 쉬워요. 그럼 요거 딱 되거든. 그럼 변경,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시작. 변경. 경정
와 변경 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가는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겁니다.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오케이? 처음부터 잘못 적었느냐, 나중에 변동 사유가 발생했냐,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변경 경정의 등기의 종류가 또 있는 거예요. 종류.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그럼 이러면 이제 요게 나오죠. 그럼 부동산 표시가 뭔데? 등기 명인의 표시가 뭔데? 권리의 변경이 뭔데?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표시죠. 요거는 알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우리가 구조, 종류 이런 거지. 맞아요? 네. 그럼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한다. 오. 칠판을 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해했어요? 네. 그럼 쉬운 거 해봅시다. 면적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분할을 했다. 합병을 했다면 면적이 늘어난다. 늘어나죠. 줄어들죠. 요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감 잡았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 있죠. 요게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의 경정. 변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 요거거든. 요거는 요리로 겁니다. 등기명인. 자, 칠판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할게요. 등기명의인이라는 말하고 등기명인의 표시라는 말하고는 또 틀리는 거예요. 등기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시작.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럼 등기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게 등기명인이 뭐다? 표시.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노란 글자죠. 색깔. 자, 이거는 노란색이죠. 이거는 흰색이죠. 요 세 개 있다 없다? 있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맞아요? 네. 그럼 요 세 개를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했다.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됐다, 안 됐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 세 개를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 그러면 요거 두 개 있다 없다? 있지.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의 변경. 자, 칠판을 잠깐 봅니다. 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거든.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래 놓으면 필요적 기대, 임의적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쉬운 거 해볼게요. 전세죠. 전세금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전세 기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면 임차권이죠. 차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저당권이라면 채권에 이자, 저 건저당이면 채권 최고액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여기는 지료. 오케이? 네. 우리 기간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죠. 맞아요. 그럼 항상 키를 잡을 때는 전세를 딱 키로 잡으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전세라고 예를 들었다면 전세금과 전세기간이지. 맞아요? 네. 그럼 저당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채권액이나 이자율이나 이자율을 말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상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지료가 있지, 지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감 잡았어요? 네. 전합니다. 그럼 요거, 이거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정. 변했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그럼 이리 오세요. 지금 요거 있죠, 그죠? 그럼 요거를 잘못 적었다. 시작. 권리의 경정. 변했다. 권리의 변경. 이거를 잘못 적었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변했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이거를 잘못 적었다면 뭐다? 부동산 표시의 경정. 변했다면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말소.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칠판을 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 줬지. 맞죠? 네. 그러면 전세 기간, 다시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1번에 됐지. 전세 기간이 몇 년이다? 2년. 그럼 2년의 전세 기간 끝났어. 맞죠? 끝났다는 거는 권리가 소멸했다, 소멸 안 했다? 소멸. 권리는 소멸했죠. 등기부는 있잖아요.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그리고 이거 무슨 등기다? 말소. 맞아요? 네. 전세 기간이 끝났으니까 전세권은 소멸했지. 근데 등기부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지워야 된다, 안 지워야 된다? 지워야. 자, 요게 시작. 말소. 시작. 말소. 말소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모든 권리는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소는 지우는 거잖아요. 그 사망 신고하는 거라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 말소는 일부를 지웁니까? 전부를 지웁니까? 전부를 지운대. 전부를 지운대. 전부. 아니, 칠판에 다시 보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다 껐잖아요. 전부다, 일부다, 전부. 그러면 말소는 일부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거든. 칠판을 보세요. 말소와 말소 회복은 사촌지간입니다. 말소와 말소 회복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럼 이걸 자, 요리라 보세요. 이거는 예를 들 때 저당권으로 예를 드는 게 이해가 빨라요. 저당권으로 예를 드는 게. 자, 저당권으로 예를 드는 게 이해가 빨라요. 간단하게, 요거 이제 지워도 되거든.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원점에서 다시 할게요. 칠판을 봅니다. 말소입니다. 말소 회복입니다. 일단 답입니다. 말소 등기를 했어. 말소 등기를 했어. 그 말소 등기를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되는 거라. 잘못 말소. 그러니까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적법. 시작. 부적법. 그러니까 적법은 손댄다, 안 된다? 적법은 손대는 게 아니지. 그 말은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할 수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요. 부적법하게 말소된 걸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그럼 나중에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말이 나옵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가 되냐 안 되냐는 말이 나와요. 여기 시험에 답으로 한번 놓은 적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민법을 가져올게요. 민법을 가져올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1번의 소유자가, 자, 1번의 전세라고 합시다. 1번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요. 말소. 그래가 이렇게 지었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자, 말소를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 말소가 됐는 거예요. 그럼 잘못 말소가 됐다면 이 말소시킨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민법을 잠깐 가져올게요. 칠판을 보세요. 다시 할게요. 1번에 전세가 있었어요. 2번에서 1번을 말소를 했어요. 민법 가져옵니다. 1번이 말소가 됐죠. 왜 말소가 됐어요?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된 거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2번만 없었다면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됐지. 다시. 여러분들, 이 전세가 1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2번에서 1번을 말소시켰으니까 이게 죽었잖아요. 그 말은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됐지.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합니다. 1번에 전세가 있었는데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거든.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왜 1번이 말소가 되었느냐?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2번만 없었다면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3번에서 2번 말소시킨 등기를 다시 말소시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지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할게요. 1번은 어디에서 지웠다? 2번은 어디에서 지웠다? 3번. 그럼 3번에서 2번을 말소했죠? 맞죠? 네. 그럼 이거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지. 다시 1번이 왜 말소가 됐어요?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잖아요. 그럼 2번만 없었다면 말소가 안 됐지. 그래서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켜버리면 이걸 말소시켜버리면 이게 살아나야 되잖아요. 답입니다. 그런데
빨간 선으로 붉은 선으로 쫙 끈 걸 화이트로 이렇게 지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7, 8을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회복의 등기. 그러면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거든.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거든.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는 거라. 그 말소가 잘못됐다면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고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읽어보세요. 시작. 1, 시작. 2. 여기 3번이 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잘못 말소했어요? 1번. 그러면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몇 번을 회복해야 된다? 1번. 그러면 요 등기를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요게 시작. 말소 회복의 등기 이래. 옛날 번호가 그대로 써졌잖아요. 맞다. 아지. 요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3번을 더 해야 되거든. 일단 2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오늘 했으니까.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까지 딱 해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말을 이해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이리 오세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거든.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당권자 어디와이다? 오. 그러면 1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채권액입니다. 1억입니다. 이자입니다. 2알입니다. 저당권자 을이에요. 채무자 갑이에요. 대충은 이해했어요? 그럼 다시 할게요.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줬지.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지.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시작. 채무자.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을. 채무자가 누굽니까? 갑. 정답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오덱스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채무자는 등기 후에 필요적 기대다, 임의적 기대다? 필요적 기대돼요. 다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걸 등기 후에 표시해야 된다, 안 된다? 당연히 해야지. 그 채무자는 필요적 기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같이 맞아요? 달라도 같아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아니 어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거는 등기부에 표시해야 된다, 낸다? 해야 됩니다. 그럼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럼 이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거든. 셋 다 쓸 필요 있다, 없다? 뭐는 빠진다?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거든. 권리자일 때만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저당권자가 권리자지 채무자는 권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럴 리는 없어요. 만약에 하면은 정답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어더와이더 O.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어더와이더 O.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면은 X. 이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채무자까지만 해오면 돼요. 됐죠? 네. 항상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는 주민등록번호는 권리자일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까지 해결했죠?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힌트 주고 할게요. 좀 전에 힌트 줬거든. 자, 을은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이자는 연 2할을 받기로 했는데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을이 갑의 얼굴을 보니까 갑의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 그러니까 을이 친구 사정이 참 딱한구나. 나는 이자는 없애도 되니까 이자는 없애주겠다. 그럼 을이 이자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요것만 없앤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일부를 없앱니까? 전부를 없앱니까? 일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까? 나중에 잘못됐습니까? 나중. 그러면 경정입니까? 변경입니까? 변경. 그러면 1에 1, 변경 등기. 이자, 약정, 폐지. 그래가 요것만 탁 지우는 거예요. 일부를 지웠다, 전부를 지웠다, 일부. 됐죠? 대충은 이해되겠죠? 네. 저당권에는 이자가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어른, 친구 사정이 딱해서 이자를 없애줬거든. 그럼 집에 가서 아내한테 보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빨리 말하세요. 아니, 아내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요. 그럼 아내가 다른 말 안 하죠, 그죠? 좋은 말 할 때 원상복귀 시키라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어른 등기소에 가져가 등기소 갔어. 그래서 내가 어제 막걸리 한 사발 먹고 친구 사정이 딱해서 이자 없애줬는데 아내가 안 된다더라. 원상으로 회복해도 이게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답은 저당권자가 이자를 없애주는 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아까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할 수 시작 없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등기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무슨 등기가 장난인 줄 아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자를 안 없애줬어. 근데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가 마치 을이 이자를 없애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가 갑이 이거를 말소시켜서 이자를 없앴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을이 얼마 있다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을입니다. 을. 아, 나는 이자를 없애주지 않았는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 이자를 없앴거든. 그럼 을이 갑한테 가서 원상으로 회복해달라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일의 뭐다? 칠판은 뭐만 회복합니까? 이자.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 그러면 일부, 말소, 회복의 등기. 이렇게가 이자 이하를 여기다가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가 그럼 이제 딱 됐죠? 그럼 일부를 회복한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인 것 같으면 이왕 없앨 거 이자만 없앤다. 저당권 자체를 없애버린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이자를 없앤다. 저당권 자체를 없앤다.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사기 치가지고는 아무 없어요. 최소한 100억을 치고 교도소에서 5년간 살고 오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돈을 갚은 것처럼 채무 변제 영수증을 위조해가 저당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서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전부를 지웠다, 일부를 지웠다, 전부. 그럼 나중에 이제 을이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나는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았는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 저당권을 말소했거든. 그럼 을은 갑한테 원상으로 회복해달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아까 보세요. 3번에 1번 저당권 말소 회복의 등기. 몇 번이 잘못 말소됐다? 1번. 거기다 1 이렇게가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요게 말소 회복입니다. 자, 요거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멸실이라는 거는 없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이 불타버렸다. 화재나 소해로 소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우리 집이 만약에 2층 집입니다. 2층이 전부 불탈 수 있다. 이때는 무슨 등기란다? 멸실 등기라. 전부 불탔으니까 등기부 없애야지.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집이 2층 집입니다.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되어 있겠지. 근데 2층만 불탈 수 있다. 있죠. 그럼 이거는 전부가 소실됐다. 일부가 소실됐다. 일부. 이때는 멸실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2층을 1층으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이거는 멸실이다. 변경이다. 변경. 이해합니다. 그럼 변경은 여기서도 변경이 나오고 여기서도 변경이 나오고 변경은 여러 군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소해로 소실이 되었을 때는 무슨 등기한다? 멸실. 일부가 소실이 되었을 때는 뭘 한다? 변경. 그럼 멸실 등기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2번입니다. 2020년 3월 30일. 여기다가 2020년 3월 1일. 멸실. 이렇게가 자 보세요. 2번 등기 하였으므로
하였으므로 본, 호, 용, 지, 폐, 세 이게 멸실등기입니다. 그럼 멸실등기는 등기부에 멸실등기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멸실등기라. 그럼 여기 해독을 할 때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월 1일 멸실. 그러면 요리로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일자는 신청 일자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집이 불탄 날은 며칠이다? 3월 1일. 멸실 등기를 신청한 날은 며칠이다? 3월 30일 이 말이에요. 멸실 등기를 신청한 날은 며칠? 3월 30일. 그럼 다시 제가 하나. 여기는 3월 30일로 돼 있지. 31로. 여기는 3월 1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 요 3월 1일 뭐가 됐다? 멸실. 그러니까 집이 불탄 날은 3월 1일이다 이 말이에요. 멸실 등기를 신청한 날은 3월 30일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게 멸실 등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 멸실 등기라 글자를 멸실 등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멸실 등기라. 여기 보면 멸실 번호 용지 뭐 싣겠다? 폐쇄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게 될 거거든. 여기까지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이거 성질이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일단, 잠깐만 잠깐만 여기를 보세요. 이 세 개를 먼저 배우러 가거든. 요 세 개를 배우러 가는데,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배우러 가는데, 책에 먼저 줄 꺼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를 해야 되는 걸 한번 봐볼게요. 강론이니까 만약에 변경 등기가 이래 나온다면 첫 번째는 뜻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신청이 나오겠죠. 세 번째는 첨부 서류가 나올 거예요. 네 번째는 등기 실행이 나올 거예요. 요래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합니다. 뜻은 이제 통감이다. 그럼 요 신청이 나오겠죠. 그럼 신청이 나오면은 이게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 구별해야 된다. 해요. 그럼 신청이 나오면은 의무가 있냐 없냐. 우리가 등기법에 뭐 예를 들어 1월 이내 신청이라 60일 이내 신청에는 그 의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서류를 딱 나오겠죠. 그럼 서류는 이제 칠판을 봅니다.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인에 요래됐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등기마다 신청할 때 제출하는 특별한 서류가 있어요. 특별한 서류. 요거를 이제 되는. 그럼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법을 공부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은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해야 된다. 해? 요래 딱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이 났죠. 그럼 이거는 이제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렇게만 딱 공부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책에 줄 거 놓고 일괄 처리를 할게요. 일괄 처리를. 자, 299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찾았습니까? 네. 자, 첫째 줄에 봅니다. 토지나 건물에 죽었습니다. 분할 합병. 위에다가 면적이라고 썼어요. 면적. 됐죠? 그럼 옆에다가 지번이라고 썼어요. 지번.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분할하고 합병하면 지번이 생길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 있지. 면적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맞아요? 네. 그럼 옆으로 갑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갈로 안에 걸 줄 것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한 장을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갈로 열고 2번에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1번으로 갑니다. 제목을 먼저 줄 것이요. 대장 등록이 선행. 첫째 줄에 갑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사실은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대장상의 등록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1개월 이내에 줄 것이요. 그 다음에 한 칸 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제 손을 대고 봅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등기법이라고 썼어요. 등기법에는 과태료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네, 제가 등기법이라고 했어요. 특별법이라고 안 했어요. 등기법입니다. 등기법에는 과태료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셋째 줄에 표시면 신청 정보, 다시 셋째 줄에 색깔에 대장 정보 있죠. 대장 정보만 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갈로 1구 3번에 직권에 관할 때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1번입니다. 자, 죽었습니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 위에다가 썼어요. 인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시,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오른쪽에 300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등기의 실행일이 나오죠. 첫째 줄에 표제부에다가 줄 거세요. 왼쪽에 둘째 줄에 주등기에다가 줄 거죠. 주등기. 그럼 갈로 1구 4번에 내려옵니다. 토지의 분할합병 있죠. 옆에다가 88페이지라고 적었어요. 88페이지. 한 장을 넘깁니다. 303페이지를 갑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입니다. 등기 명인의 의의를 보세요. 의의. 첫째 줄에 자 적었습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 다음에 신청으로 내려오세요. 단독으로 신청 그것만 줄 거죠. 단독으로 신청. 한 장을 넘깁니다. 갈로 1구 3번에 직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첫째 줄에 죽었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또 썼어요. 인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시,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305페이지 제일 위에 색깔을 줄 것에 항상 부기등기한다. 그럼 4번의 권리의 변경입니다. 2번으로 내려오세요. 변경된 계획입니다. 지상권에 죽었습니다. 존속기간 끝에 전세금 둘째 줄 끝에 피담보 채권액 셋째 줄에 이자율 옆에 채무자 그 다음에 신청인이 나오죠. 공동신청에다가 줄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갈로 1구 4번이 키입니다. 갈로의 4번에 1번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부기등기를 줄 것을. 밑에 2번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기억에 줄 것지 마세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은 경우에다가 줄 것고 부기등기라고 줄 것을. 부기등기. 맨 마지막에 말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한다. 하나를 넘깁니다. 니은입니다. 니은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 줄 것을. 한 칸 밑에 주등기. 마지막 줄에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정리해 놓은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한 방에. 지금 여기 거창하게 나오지만 이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건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